나도 정말 오랜 수험 기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영혼을 갉아먹는 일인지 나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 대회사원이야. 오늘은 진짜 맛없는 점심을 먹었어. 그래서 오늘은 영어 시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가지고 왔어. 이 시험 불안,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왜냐면 시험 불안은 이 수행 능력을 낮추기 때문이야. 시험 상황에서의 주의 집중을 과제 관련 반응 그리고 과제 무관 반응 이렇게 구분을 했어. 그래서 시험 불안이 높은 사람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자신의 주의력을 걱정 아니면 자기 비판 이런 부적절한 인지적 행동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수행 능력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시험 불안,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애물인 거지. 그래서 오늘도 논문을 가져왔어. 이 공무원 수험생들을 비롯한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성인 우리 친구들의 영어시험 불안감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불안감의 원인을 파악한 뒤에는 그 불안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이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지. 자, 그럼 한번 논문을 살펴보자. 이 사회과학 논문의 서론에는 꼭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이전 연구와 뭐가 그리 달라서 차별점이 있냐, 이걸 제시해줘야 되는 거거든. 영어 시험 불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대. 성인 학습자 대상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의미 있다. 자,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크게는 4가지야. 독립 변수가 3개, 종속 변수가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해 줄 만한 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원래 연구 모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한 변수만을 딱 추출을 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 그래서 이 많은 변수들 중에서 나는 본인의 영어 수준, 이거랑 영어 시험 불안감, 이 2가지의 변수에 집중을 해서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설명해 줄게. 이제 변수가 특정되었으면 그 변수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가 있어야겠지. 1에서 5의 리커트 척도로 본인의 영어 수준을 측정하도록 했어. 영어 시험 불안감도 1부터 5의 스케일로 측정을 하도록. 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야. 자, 그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줄게. 이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이랑 다중회계 분석이 사용이 됐어. 근데 이 2가지 분석은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과학 양적 연구에서 사용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야. 모든 변수를 나열한 다음에 이 변수를 둘씩 짝지어서 둘 사이의 정적 관계 혹은 부적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상관관계 분석이야. 근데 이 해석에 유의해야 되는 건, 이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야.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 다 알고 있지. 어떤 변수가 원인이고 어떤 변수가 결과인지를 알 수는 없어. 그냥 그 둘 사이에 뭔가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이 영어 시험 불안감 그리고 이 본인의 영어 수준, 이 둘 사이의 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 본인의 영어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영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은 감소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예상할 수가 있겠지.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어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은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2번째 방법론, 이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 대부분의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영어 시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대. 이 연구 모형에 따르면 되게 많은 독립 변수들이 이 영어 시험 불안감이라는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했는데, 실제로 다중회귀 분석을 돌려보니까 별로 그렇게 영향력 유의미한 관계들이 발견이 안 됐던 거야. 사실상 그래서 이 논문은 그나마 내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해낸 게 본인 영어 수준이라는 독립 변수였다고 얘기했잖아. 이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 영어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험생 본인의 영어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까랑 상관관계랑 거의 대동소이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논문이 약간 이제 정말 연구자도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읽으면서도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다라고 많이 느껴졌어.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 뒤에 후반부에 갈수록 선행 연구들을 많이 인용을 한다. 오히려 이 선행 연구들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흥미로운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 남성보다 여성이
시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 시험 환경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시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 이 시험 불안이라는 건 학령기 전부터 발생한다고 봤고, 특히 평가받는 상황에서 학습자의 성취가 주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태도가 내재화되면서 적대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실패 경험이 누적될수록 이 시험 불안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 슬픈 얘기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교육 환경, 이런 경쟁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내재화하면서 때로는 그러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런 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학령기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안에서 그런 내재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진짜 너무 슬픈 일 아니야 이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이건 훼손하는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 첫 번째 학습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이 그 다음에 오는 학습에의 흥미, 태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어서 흥미,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이 일반화되고 내면화되어 학습자의 자아에 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되겠고, 이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시험 불안이 훨씬 더 커지겠지. 시험 불안이라는 거는 학습자 개인의 성격과 그런 상황, 그간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촉진되거나 저해되거나, 그래서 영어 학습에 성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영어 시험의 불안이라는 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조금은 싱겁게 끝난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영어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라는 결론과 제언을 해. 여기 얼마나 크게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어. 이 영어 시험, 이 점수 획득이라는 목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 불안감은 증폭된다 이거야. 집착할수록 내 부정적인 태도,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그 불안한 가운데 누적되어가는 실패의 경험들, 그 악순환을 만들어서 끊임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냐? 나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토익 공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이 토익이라는 시험만을 위해서, 이 토익 점수 획득이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공부하면 재미도 없고 시간 낭비에다가 시험 불안, 그리고 부정적 태도의 내재화, 학습 실패를 통한 자존감의 훼손, 기왕 토익을 해야 되는 거라면 토익 점수 획득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어라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은 된단 말이지. 토익 점수 획득이라는 이런 단기적 목표 외에 진짜 내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이런 장기적이고 더 상위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흥미를 가져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그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실패의 경험을 하더라도 어쨌든 나에게 이 학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에게 나름의 혜택과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라고 내 멘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학습자의 성취, 특히 성인 학습자의 성취는 곧 직업 세계로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성취의 정도가 주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부정적인 태도가 내재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내 자아로의 전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적대감이 학습자를 스스로 억압하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단기적인 목표 달성만을 위한 기계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면 그런 위협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너무나 슬프고 좌절스러운 현실인 것 같아. 나도 정말 오랜 수험 기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영혼을 갉아먹는 일인지 나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 절대로 그 실패의 경험이 나의 자아와 나의 존엄성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자. 그건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친구들.